안녕하세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입니다. 성장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5가지 실전 리더십 매뉴얼. 체스 기물이 있네요.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폰, 비숍, 나이트, 룩, 퀸 5개의 기물을 잘 활용해서 킹을 지키는 전략 게임이잖아요. 이 책이 리더십에 필요한 5개 매뉴얼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체스 일러스트를 넣은 것 같습니다. 지은이 박정조 대령 서울대와 육군 사관학교를 동시 합격했으나 가정 형편으로 육군 사관학교를 선택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휘관, 참모, 교관,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 등 군대에서 30년 동안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경험했다. 특히 육군 리더십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저명한 전문가들의 책과 연구 자료를 섭렵했고, 현재는 육군 교육사령부 리더십 교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동료 교관들과 함께 연간 3만여 명의 리더들을 교육하고 있다. 프롤로그. 아빠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어느 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셋째 애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내심 충격을 받았는데 내색을 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공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빠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위인전에 나오는 선생님 말 같아서 듣기가 싫어요. 두 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빠는 말이 잘 안 통해요. 저희 대화를 따라오지 못해요. 듣고 있던 아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빠는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은 집중해서 잘 들어. 관심 없는 거는 아예 듣지를 않아. 가족과의 그날 대화는 공감 능력의 결핍을 느끼고 제 리더십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육군 리더십 센터에서 5년간 근무하고 30년 동안 리더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가족들이 힘들다고 할 정도면 저를 리더로 만나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했을 전우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리더십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리더십 이론을 아는 것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의 차이,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금도 저는 동료 교관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연간 3만여 명의 육군 리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리더로서 겪은 시행착오, 리더로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리더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내용을 선별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인식, 성공과 경험의 함정, 편견과 선입견, 감정 표현, 분노 조절, 공감 원리와 결핍, 조직 침묵, 집단 사고, 지식의 저주, 듣기 실력, 공감하는 대화, 성격 이해, 피드백, 질문의 힘, 좋은 팔로워, 동기부여, 다양성 이해, 회복 탄력성, 긍정심리, 관점 전환, 삶의 목적과 가치 등입니다. 이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아래의 3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1단계 5개의 매뉴얼로 분류, 2단계 5개의 매뉴얼에 부합되는 리더십 원칙과 기법을 접목, 3단계 인간 심리, 인문학적 요소, 실험 결과, 흥미로운 사례 발굴. 저는 이 책을 쓰는 내내 한 가지 질문에 몰두했습니다. 나는 왜 이 책을 쓰는가?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수없이 부딪히고 상처받고 난 후에 알게 된 내용을 리더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그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처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리더들을 눈앞에 떠올리며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썼습니다. 이 책에 서술한 5개의 실전 매뉴얼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리더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책은 주로 군 조직의 리더들을 염두에 두고 썼지만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의 리더들, 앞으로 리더가 될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의 원리는 언제나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사람이 어떤 일에 노력을 들이면 그 일 역시 그에게 노력을 들이면서 그 사람을 규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도 과거보다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은 크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만큼 리더십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매뉴얼 2. 감정. 감정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1. 낯선 나의 감정 탐색하기. 나는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리더십 교육 시간에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지휘관과 참모들이 함께 점심 식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지휘관으로 모셨던 분은 평소에도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죠. 그날도 식사하면서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 도중에 손으로 식탁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참모들이 실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그분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저러시는 거지? 식사 메뉴가 별로였나? 하필 그날 점심 메뉴에 묵사발이 있었습니다. 참모 한 명이 그럴듯한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 부대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묵사발이 나오니까 기분이 나빠서 짜증이 나셨나? 하필 오늘 왜 묵사발이야 메뉴가? 둘러앉은 참모들끼리 별의별 추측을 다 했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도 사내 자식이 그만한 일로 울면 못 쓴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하는 직장에서도 일할 때는 일만 해라, 감정이 뭐가 중요해 라며 감정은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감정적이야 라는 평판은 왠지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립니다. 오히려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업무에 몰입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감정 표현을 장려하지 않는 과정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웬만해선 참고 산 것 같습니다. 상급자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꾹 참을 때가 많았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어도 속 시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끙끙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상황이 되면 기분이 상해 심하게 화를 낸 적도 많았습니다. 제 감정을 다루고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더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감정은 멀티플레이어. 감정 중에는 내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이 있고 재충전해주는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 분노, 공포, 초조함과 같은 감정은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하면서 심신의 에너지를 빨리 고갈시킵니다. 반대로 즐거움, 배려,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심장이 그런 패턴으로 뛰면서 심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감정은 한 번 생기면 지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고 합시다. 화가 풀리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면 평소보다 공격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감정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자신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만 불행했던 기억에 매몰되면 회의적인 감성에 젖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어떤 상황이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스럽거나 초조하면 책을 읽어도 학습 효과는 떨어집니다. 감정은 기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주일 전에 아침 식사로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는지요? 잘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육군 훈련소에서 처음 먹은 아침 식사는 30년이 지나도 뚜렷하게 생각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범한 날에 먹는 아침 식사와 입대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먹은 식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감정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상대팀 축구선수가 벌칙을 받으면 심판이 오판해도 우리는 좋아합니다. 반대로 우리 팀이 벌칙을 받으면 심판이 공정하게 판정해도 반발심이 들죠. 이처럼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는 옳지 않은데도 감정에 휩싸여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처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읽다 보면 하루 한 챕터씩 정말 금방 읽습니다. 몰입이 잘 되기 때문인데요. 작가님의 경험도 진솔하고 다른 책에 있는 핵심 메시지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설명하셨는데 내용과 경험과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저도 리더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읽어봤는데 읽고 나니까 빛나는 리더의 비밀, 조건, 그릇 혹은 성장하는 리더의 인문학 이런 제목도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리더를 꿈꾸시거나 정말 근사한 리더로 변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